서민 생존 헌장 할인. 나는 자본주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서민으로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가난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신용불량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약소국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생존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출근과 튼튼한 육체로 저임금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출신을 계산하여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기초수급자의 힘과 월세의 정신을 기른다. 번영과 질서를 앞세우며 일당과 시급을 숭상하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헝그리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발전하며 부유층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지름길임을 깨달아 하청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전업전선에 참여하고 월차를 반납하는 정신을 드높인다. 부자를 위한 투철한 시다바리 따까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가난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시민으로서 조상의 궁핍을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빈민을 창조하자. 제7장 시의 섬세함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시의 조건 6번째, 그리고 4, 4번째, 작은 균열이 더 매력적이다. 이 지금 낭독한 낭독한 시는 패러디인데요. 이 용어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그 뜻을 알아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패러디가 있고 풍자가 있고 희화화가 있고 해악이란 말이 있고 또 골겜이라는 말이 있죠. 패러디는 기존에 있던 어떤 내용, 전통이나 문화, 어떤 말이 있겠죠.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글 같은 것을 살짝 비틀어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조롱하는 것, 그런 거를 패러디라고 하죠. 다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풍자는 우스꽝스럽게 하긴 하는데 어딘지 좀 아파요. 약간 쿡쿡 찌르는 듯한 약간은 자극적인 면이 있고요. 희화화는 좀 과장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과장된 느낌의 몸짓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과장해서 표현해서 그런 우스꽝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해악이라고 하죠. 해악은 그냥 웃음을 주는 것을 해악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미개미는 좀 해악과 비슷하게 약간 익살스러운 맛, 네, 그런 익살스러운 맛을 골개미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 parody, satire, travesty, burlesque, caricature, humor라고 합니다. 골개미도 역시 유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약해 놓은 것 좀 볼게요. 할인 시인이 말한 것은 자기와 세계의 불화가 없다면 더 이상 시가 아니다. 네, 불화. 그죠? 불화가 없으면 기존의 어떤 정해진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기가 있으면, 그리고 기존의 세계가 있다면 거기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균열이 생겨서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선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치열함과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
대충 비틀기만 한다고 해서 패러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치열함과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을 주고 네, 뭔가 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얼마 전에 그 만화 캐리커처 그 풍자죠. 그 만화 캐리커처로 어떤 여고생인가요? 고등학생이 상당히 그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죠. 무슨 윤석열차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네, 그런 캐리커처에 이게 좀 심하게 화를 낸다든가 반응한다든가 예, 참 그러는 거는 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웃어 넘기는 것이 문학을 이해하는 태도죠. 그리고 또 큰 균열보다 작은 균열과 불화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했네요. 네, 큰 균열은 어떤 균열일까요? 큰 균열은 생태시. 이 생태시가 뭐죠? 그 환경과 관련해서 생태계를 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죠. 민중시, 노동시 등에 더 적합하대요. 큰 균열은 더 적합하고 이미 많이 형상화되어 있어서 기시감에 빠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장엄하게 쓰거나 그러면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기시감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말하죠. 두 번째, 예술적 쾌감은 사라지고 구어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죠. 뭐 독재 타도 그래봐야 워낙 뭐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그렇게 큰 균열을 시로 형상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예술적 쾌감은 사라지고 구어성, 뭐 독재 타도 이런 데든가 뭐 이러면 좀 그렇게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 좀 구어적인 느낌이 들죠. 네, 아주 그 감동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시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면 시선으로입니다. 미시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작은 균열이 불화의 실체를 보다 더 선명하게, 집요하게,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 3번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미시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그냥 못 본 듯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미시적인 것들을 오히려 작아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거기서 생기는 균열을 또 그 균열로 인한 불화를 시로 표현하면 더 선명하게 더 집요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균열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좀 언급했죠. 큰 균열.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 생태시나 민중시, 뭐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죠. 큰 균열, 거대 담론에서의 갈등, 그것을 큰 균열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생태시, 민중시, 노동시 등에서의 생기는 거시적 균열을 말하죠. 그러면 작은 균열은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과의 균열, 그죠? 자기 모순과 또 자기에게서 생기는 그런 자기 모순에서 생기는 균열 같은 걸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과 가까운 존재와의 균열, 뭐 가족과의 균열, 뭐 아니면 부부간의 균열, 뭐 이런 말이 있겠죠. 특히 자신의 트라우마, 네 이거는 영원한 시적 주제죠.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 네, 신춘문예에서도 많이 당선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데서 미시적 균열, 그러니까 작은 균열을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작은 균열은 작은 것으로 또 어떤 그 큰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 말 잘 명심해 두세요. 작은 균열로
큰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 그게 바로 작은 균열입니다. 패러디 하는데, 서민 그럼 시를 보겠습니다. 하린 시인이 쓴 것이고요. 이 책 저자죠. 시클 저자 하린 시인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근데 이 본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작품은 이제 패러디죠. 원래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은 학생들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은 반드시 다 외워야 교실로 들여보내주고 교문 같은 데서 암기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못 외우면 가방 뺏어놓고 거기서 청소시키고 벌 주고 아주 그냥 초등학생이 군대인지 초등학교인지 뭐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이 군사훈련하고 그랬죠. 그런 어떤 독재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특히 박정희 정권 때는 그런 뭐랄까요, 군사화, 초등학생의 군사화를 많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애우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국민교육 헌장 못 외우면은 교실로 못 들어가고 벌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디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러디는 한 번에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도 한 번에 그 의미가 딱 포착이 되고 또 그 웃음이 포착이 되도록 쉽게 써야 됩니다. 어렵게 쓰면 그게 패러디가 안 되겠죠. 또 어떤 약간 멋진 표현, 멋진 단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단어에 좀 어이없는 균열이, 또 어이없는 망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치해지고 좀 웃음도 안 나오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 장엄한 이런 어떤 단어들을 어떤 장엄한 단어에 어떤 아주 비속어나 속된 표현이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같이 직조돼 가지고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디물은 쓰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자본주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원래 여기 민족 중흥의 이런 말이죠. 애국심. 이 애국이라는 거, 아주 위험한 사상인 것 같아요. 물론 애국하죠. 근데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은 아주 위험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사랑해야지 국민이 정부를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그 애국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부를 말했습니다. 정부, 국가 권력, 정부가 국가였죠.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그냥 정부가 국가였어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굉장히 애국이라는 것, 아주 사람을 사랑해야지 국가를 사랑하면 안 되겠죠. 국가는 뭐 그냥 애정이 있으면 되는 거겠죠. 나는 자본주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서민으로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가난을, 조상의 얼을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상의 빛난 가난을 오늘에 되살려, 자꾸 그 당시에 국민교육 헌장을 하면서 국가에 희생할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니까, 가난 속에서도 국가만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니까 이렇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조상의 빛난 가난이래요. 빛난 가난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신용불량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신용불량자가 돼도 그 자세를 확립한대요. 밖으로 약소국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무슨 국가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하는데, 약소국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생존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출근과 튼튼한 육체로 저임금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 당시 기술을 막 익히라고 기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기술 익히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기술하지만 막상 그 기술을 익혀서 살면 그 기술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기술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말에 많이 화가 나는 어떤 어른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절의 그 희생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들은 제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부터는 다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졌죠. 타고난 저마다의 출신을 계산하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처지를 비관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송대관인가요? 저 푸른 저 하늘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좀 가난을 약간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무슨 노래가 약간 비관하는 내용의 노래가 있다든가, 뭐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노래가 있으면 바로 금지곡 된다든가,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주 많은 노래들이 금지곡 됐죠. 장밋빛 스카프, 그게 이제 빨간색이라고 해서 금지곡 되고, 또 뭐 고래사냥, 왜 고래사냥이라는 거는 술 먹고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는 자세라고 해서 또 비건 금지곡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강요하고는 했었습니다. 기초 수급자의 힘과 월세의 정신을 기른다. 다 그렇게 살았죠. 번영과 질서를 앞세우며 일당과 시급을 숭상하고, 번영, 질서, 이렇게 굉장히 거대 담론, 이렇게 아주 거대 담론의 단어에다가 아주 비극적인 이런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약간 어이없게 하죠. 일당과 시급을 숭상하래요.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헝그리 정신을 북돋운다. 이 단어를 조금 자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북돋운다는 게 뭐죠? 북돋운다. 북은 쑥쑥의 의미죠. 돋운다는 것은 위로 올린다 이런 말이죠. 솟아오른다. 그래서 새싹이 돋는다 이러잖아요. 돋는다. 그러면 돋다와 돋우다는, 사동 맞죠? 사동, 돋아나게 하다. 돋다가 자동사니까 새싹이 돋다와 새싹을 돋운다 할 때 위로 솟아나서 커지게 하다라는 뜻이죠. 북은 접두사로서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발전하며 부유층의 융성인 나의 발전에 지름기름을 깨달아 하청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산업전선에 참여하고 월차를 반납하는 정신을 드높인다. 여기도 드가 접두사가 들어가서 높이다. 즉 이런 걸 무슨 언어라고 그래요? 파생어라고 하죠. 파생어. 그래서 뜻을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어르신들이 많죠.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가난하면서도 부자 편드는, 부자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때 독재 시절에는 세뇌 교육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세뇌 교육 안 되면은 또 탄압받고 그러니까 그냥 세뇌 됐죠, 자진해서. 그래서 세뇌 교육 되는데 진심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혹시 그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1984,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거기서 윈스턴이었나요? 주인공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주인공이 빅브라더스의 어떤 그 독재에 저항하지만 잡히죠. 잡혀서 세뇌 교육 받는데, 이 세뇌 교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겉으로만 빅 브라더스를 존경해요. 겉으로만. 근데 이 빅 브라더스 시스템은 결코 겉으로만 존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 가지고 빅 브라더스 만세를 부를 때까지 세뇌 교육을 시켜. 저 사람이 진심일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진심이 돼서 윈스턴이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진심이 돼서 빅 브라더스를 존경하고 그리고 빅 브라더스 만세를 외치면 그때 죽입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독재 시대에 받은 세뇌 교육의 결과죠. 자기가 진심으로 부유층의 어떤 융성을 어떤 그 신성시 여기는, 자기는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데도 부자들은 어떤 그 특혜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의 세뇌 교육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유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라고요. 네. 자유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부자들이 잘 살아야 되고, 네, 그래야 된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걸 갖다가 진심으로 믿게 만들죠. 그게 조지 오웰이 말하는 그 세뇌 교육입니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가난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시민으로서 신념과 긍지, 근면, 조상의 궁핍을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빈민을 창조하자. 이 표현은 장엄한데 내용은 참 비극적이고 좀 구질구질하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풍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 헌장에 대한 패러디. 패러디는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살짝 비틀어서 조롱하는 것, 그런 것들을 패러디라고 하죠. 네, 하린 시인의 작품이었고요. 제가 이 밑에는 설명은 안 하겠지만 소개는 할게요. 우남창가라고, 우남이 아마 그 이승만의 그 호일 거예요. 그 이승만을 기리는 어떤 백일장을 열었었나 봐요,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백일장에 참가한 사람이 1등하고 2등이 둘 다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내용은 참 멋지게 잘 썼어요. 그래서 당선시켰죠. 저희 심사위원들은 모르고 당선을 시켰어요. 그런데 세로 드립이라고 해서 이 세로, 첫 글자 앞에 한 단어, 내용은 굉장히 멋지고 잘 썼어요. 근데 앞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읽어보면 이승만을 대단히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 독재자를 찬양한다는 것은 북한이죠, 북한. 북한의 사고방식이나 독재자를 찬양하지. 독재자를 찬양하는 어떤 그런 백일장을 여는 것 자체가 북한하고 똑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요. 네, 북한은 독재자를 끊임없이 찬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한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북한하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한반도 분열, 또 친일 인사 고용, 이승만이 한 짓입니다. 다 친일 인사 고용,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민족 반역자, 이승만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또 한강
한강 다리 폭파, 자기만 도망가려고 폭파했죠. 그리고 국민 버린 도망자 이렇게 돼요. 국민 버린 도망자.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망명정부. 네, 이렇게 쓰고 또 건국 그러니까 이승만이 했던 짓만 다 넣었죠.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 아유, 이 끔찍한 짓을 이승만이 했죠. 이게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말도 못하는 짓을 했어요. 네, 이렇게 조롱을 했답니다. 근데 또 이 영어 작품이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영어도 문제가 됐어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대로 읽으면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To the Promised Land 하면은 약속의 땅, 바이리 익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뭐 이런 국제 지도자시여 이승만 이렇게 써가는데 이 첫 글자만 읽으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예요. 첫 글자만 읽으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다음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네, 그걸 갖다가 첫 글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시들을 멋지게 써가지고 1등, 2등을 나란히 당선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풍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언어 실력 또는 어떤 작문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풍자, 해악, 작은 균열이 더 매력적이다. 네, 여기서 표현한 것들이 그렇게 큰 어떤 구호를 외치는 건 아니죠. 그런 작은 불만들을 시적으로 형상화해서 유머를 자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